안녕하세요. 여행대장입니다. 2024년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행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네네. 패키지 여행보다 맞춤 여행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네네. 맞을까요? 요즘 최근에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제가 패키지 여행사라는 이제 방송에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패키지 여행사인지 혹은 개별 맞춤인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이제 패키지 여행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테마 여행식의 이제 문의가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대장님은 세미 패키지 여행이나 테마 여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미 패키지가 요즘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출발 전과 항공부터 현지 관광 그리고 이제 식사라든가 이런 여행의 이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제 예약해주고 이제 진행해주는 게 패키지 여행이라고 한다면 세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보완해서 어느 정도 여행자들의 자유를 부여하는 이제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잘 찾아보면은 이제 세미 패키지도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좀 이 좋은 상품을 찾는 게 일반 패키지 여행도 그렇겠지만 세미 패키지도 쉽진 않죠. 저도 근데 세미 패키지 여행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본 것 같으세요? 네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좀 대세니까 테마 여행도 그렇고 그래서 세미 패키지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패키지 여행처럼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그렇죠? 관광도 그렇고 뭐 어디 입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한 지역에 좀 장시간 체류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일정이 자유 일정으로 좀 진행이 돼요. 배낭여행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그런 또 여행 상품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배낭여행 해보시는 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출발 전에 뭔가 큰 꿈을 갖고 이렇게 출발하셨지만 막상 이제 현지에 가보시면은 현실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식사 하나부터 이동까지 특히나 이제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나라와 나라 간 혹은 도시와 도시 간 이동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행 다니시면 이제 큰 캐리어가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있다 보니까 큰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세미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동이 조금 편리하다는 거. 30명이든 40명이든 다 같이 이제 어느 한 목적지에 가서 호텔 체크인 이후에 그 다음 일정부터 다 자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배낭여행이 힘든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여행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는 거. 보통 서치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일정은 좀 길어요. 일반 패키지 여행보다 길습니다. 18일, 20일 뭐 그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액이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조금 저렴한 여행사들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럼 400이라는 금액에 이제 항공료가 불포함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400 한 초중반 정도의 금액에 이제 항공료까지 포함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겠지만 항공료가 불포함인 상태에서 한 400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렴하진 않죠. 거기다가 이제 여행사에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분이 전혀 없어요. 호텔 체크인 이후에 무조건 이제 일정은 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는 자유는 자유인데 또 선택사항이 또 생겼더라고요. 가이드 투어를 진행을 해줘요. 여행사에서. 가이드 투어를 참가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행자들의 이제 그 선택 부분인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이드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여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보고 가시면은 합리적으로 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미 패키지 여행과 테마 여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테마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전부터 조금씩 생겨나는 여행 문화인데 그전에는 이제 특이 지역 상품들을 일부 여행사들이 했어요. 상당히 고가로. 그래서 패키지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비싼 금액을 주시고 그런 특이 여행사를 많이 찾으셨다고 한다면 그 틈새를 노리고 이제 뭐 현지 가이드분들이라든가 저와 같은 인솔자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추구하는 여행 방식대로 이제 여행 스케줄을 짜고 손님을 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패키지에서 하는 건 아니고 호텔 퀄리티를 높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니고 여행 일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접목된 여행이 이제 테마여행이 아닌가 싶은데 테마여행도 찾아보니까는 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상품가는 당연히 이제 일반 패키지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은 나쁘지 않은 상품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반면에 또 사실은 뭔가 패키지하고 좀 차별화됐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또 비싸게 받는 그런 여행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연락 왔던 분들 중에 여자 손님 3분이 이탈리아 일주 여행을 가시는데 12일 일정이었고요. 상품 금액이 530만 원. 그러니까 항공료가 불포함된.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사실 입장지가 많지가 않아요. 바티칸 박물관이라던가. 근데 이제 530만 원이면 1인당. 사실 저도 개인 여행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지만은
1박당 숙박비가 한 30만원, 40만원 정도에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숙박지 같은 경우는 2명에서 한 방을 쓰다 보니까는 이걸 또 n분의1로 계산하면 15에서 20만원 정도. 많게는 20만원 정도를 잡으시면 10박이니까 200 정도 들어가겠죠? 이건 정말 좋은 호텔을 썼을 때 가정이고, 그러면 530이면 330이라는 금액이 남잖아요. 근데 전 일정 식사를 다 제공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꽤 비싸다고 하는 여행사 상품들도 보면은 한 끼 식사가 보통 한 30에서 40유로 사이거든요. 40유로라고 쳐도 5만 5천 원, 6만 원 사이. 그러면은 하루에 2끼를 준다고 가정해보면, 아침은 주잖아 호텔에서, 그렇죠? 2끼를 주라고 가정해보면 12만 원. 그럼 10박이면 120. 호텔비 추가하면 320이죠. 그러면 210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그 외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가이드 인건비라든가 촬영료 부분. 제가 이거는 이제 뭐 호텔비라든가 시설비를 최대치로 뽑았을 때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상품 가격이 꽤 비싸지 않나.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쪽 여행사에서는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 정말 자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몇 군데 이제 테마 여행을 한번 네이버로 좀 뒤져봤더니 정말 괜찮은 여행사들도 많더라고요. 단순하게 제가 봤던 문의를 받았던 그런 여행사 같은 경우는 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좀 많이 빠졌는데, 따로 찾아본 여행사들은 미슐린 뭐 5스타 식사를 해준다거나 그런 게 다 사진으로 다 표기가 돼 있고, 뭔가 명확하게 실제 이 금액을 냈을 때 여행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식사를 제공받는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뭐 우리는 좀 차별화되어 있고 테마라서 비싸게 받는다, 사실 좀 이런 여행사는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테마 여행이든 세미 패키지든, 물론 이제 사실 패키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또 옵션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세미 패키지나 이제 테마 여행도 다 좋지 않다는 거. 그런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비교해 보시고, 내가 낸 금액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자칫 잘못해서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고 고가 여행을 이제 가셨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또 만족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싸게 받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큰 만족을 하지 못했나 싶어요. 세미 패키지 여행이나 예, 예. 테마 여행 고를 때 네.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세미 패키지 일정 한번 가보니까 스페인 쪽을 제외하고, 제가 한 부분만 보면은 스페인 쪽을 제외하고 뭐 프랑스부터 이탈리아 그리고 동유럽까지 상당히 이제 18일 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더라고요. 이제 각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 다 노는 것 같은데, 그런 일정들은 뭐랄까 이동 거리도 좀 멀고 가서 한 번에 많이 보는 건 좋은데,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까는 시간을 좀 그런 데 많이 허비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일정이 길고 안 길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유명한 도시들을 다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그 외에도 사실 소규모 도시들을 좀 볼 때가 많아요. 유럽들이 동선이 너무 장거리 동선이 아닌 위주로 조금 고르시는 게, 패키지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좀 불만 가운데 하나가 이동 시간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동 거리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이드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제 세미 패키지긴 하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아는 지인도 인솔자 용역 회사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세미 패키지 여행사 쪽에 인솔자들도 소개시켜주고 하는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가서 이제 실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호텔 체크인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가는 인솔자들 거의 자유시간식으로, 왜냐면 손님들 자체가 이제 다 자유일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보완된 게 이제 현지에서 이제 가이드 서비스거든요. 귀향이면은 일단 뭐 자유일정은 자유일정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 종일 힘들거든 사실 관광하기가요. 중요한 부분들은 무료로 제 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항공료를 제외하고 물론 시내 중심이긴 하지만은 보통 삼성, 4성 이렇게 나와 있고, 명확하게 삼성이 몇 회고 4성이 몇 회다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4성을 쓴다 이런 정도의 기준이지, 물론 호텔이 좋으면 좋잖아요. 삼성을 뭐 한 70% 쓰고 4성을 30% 쓴다 그럼 좀 애매해지니까, 정확하게 이제 삼성 호텔은 어디를 쓰고 4성은 어디를 쓰는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이제 좀 표기가 돼 있는 그런 여행사 위주로 아마 찾아보시는 게,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말을 조금 꼬아놓은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좀 해두시고, 잘못 가시면 또 호텔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내신 금액보다 사실 서비스를 또 덜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테마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상품을 선택하실 때 가격은 뭐 항공료를 제외하고 이틀이 일주 상품이 530인데 항공료까지 치면 거의 700만 원 가까이면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 패키지 여행사 중에서도 가장 비싼 상품을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행사들이 식사가 뭐를 제공되는, 요즘에 패키지도요, 특식 같은 경우는 특식이라고 이렇게 뭐 삼겹살이면 삼겹살, 티본 스테이크 이렇게 다 명시해 놓거든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저희는 식사가 좋습니다 말로만,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 뭔가 이제 호텔은 어느 정도, 예? 혹은 동급, 보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3성, 4성이 아니라 그런 걸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실제 내가 낸 금액과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합당한지 적절한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아마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뭐 이런 게 조금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로 문의 주시면 상품을 살펴보고 좋은 상품인지 안 좋은 상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